함께 보는 지역 밀착 라이브 남도 탐구생활. 안녕하십니까,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더우셨죠? 한낮에 체감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정말요. 어쩐지 오늘은 정말 왜 이렇게 더워, 이 말이 맞아요. 절로 나올 만큼 한낮에는 진짜 한여름이 온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 가장 들어가기 싫은 게 바깥에 세워놨던 차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아요. 엄청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예. 자, 이럴 때일수록 물 좀 잘 드셔가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김두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가까워진 지역 밀착 심층 뉴스 탐구 생활 김두식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네, 전라남도가 지역 경제와 사회에 공헌하는 우수 향토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해오면서 고용 창출, 또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 사랑을 실천한 향토 기업이 대상인데요. 이 향토 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이후 3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우대받을 수 있고요. 판로 지원 사업 공모에서 가점이 주어지는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됩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지역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명예로운 인증도 되고 또 들어보니까 실질적인 도움도 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대상이 될까요? 네, 이 전남의 향토 기업으로 선정이 되려면요. 본사나 주 사업장 또 그 사무소 하나를 전남에 두고 또 2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유지하며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중소 중견 기업이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후보 기업들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는데요. 수출 기여도, 신용 평가, 사회 기부, 직원 복지, 장기 고용 유지 등 총 8개 항목을 심사합니다. 올해 향토 기업 첫 10곳이 선정될 거고요. 2028년까지 매년 10곳씩 5년간 총 50곳의 향토 기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네, 향토 기업 인증 신청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네, 향토 기업으로 선정되고 싶은 회사들은 오는 27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측은 향토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융자금의 한도가 30% 이상 높아지고 이자가 지원되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 기업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 경쟁이 만만치 않다라고 전했는데요. 관심 있는 기업들은 준비 서류 꼼꼼히 챙겨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향토 기업을 이렇게 잘 발굴해내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 내 일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라남도가 이 정책을 잘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광주 만학도들의 배움터가 될 광주 청춘학교가 어제 남구 금호 평생교육관에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광주 청춘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학 학력 인정 교육, 고졸 검정고시, 한글, 영어, 컴퓨터 교육, 자격증 준비반, 문화예술 체험학습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광주시 교육청 주관 사업이고 현재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입학 등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어릴 적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셨던 우리 어르신들.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꿈도 좀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개교식 때 분위기 아주 좋았다면서요? 네, 어제 열린 개교식에는요, 그 학교에 입학한 어르신들의 그 설렘과 감동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입학한 어르신들은 노래를 부르고 삼행시, 카드 섹션을 진행하면서 잔치 분위기를 이어가셨고요. 또 사회 각계의 축하
축하 인터뷰 영상도 전해졌습니다. 주로 60, 70대인 어르신들은 개교식이 끝나자 교실로 들어가서 책을 펴고 선생님과 만났고요. 어렸을 적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이제 기회가 주어진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에도 진학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글을 모른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라는 그 평생의 상처가 사라지고 인생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다는 감동 깊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광주 청춘학교 입학하고 싶으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입학할 수 있나요? 네, 오늘 낮에 그 광주 청춘학교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전 과정에 아직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구 금호 평생교육관으로 방문을 하면 지금도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중학 학력 인정 과정과 한글, 영어, 컴퓨터 등 그 교육 프로그램들의 입학생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 청춘학교 개교를 위해서 9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투입해서 금호 평생교육관을 리모델링했고 또 엘리베이터도 새로 설치한 만큼 입학생들은 보다 세련되고 또 편리한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광주 청춘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시거나 062-360-6632번으로 전화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주 청춘학교에서 여러분의 청춘을 다시 찾으십시오. 네, 꿈도 다시 찾으시고 많이 이용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네, 마지막 뉴스는 광주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209 현장과 인접한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균열이 발견된 건데요. 12m 길이 도로에서 5에서 7cm가량 갈라짐 현상이 발생했고요. 주민들은 아파트 화단과 외벽에도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균열이 정말 심각합니다. 예. 이 주민들이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 원인이 지하철 공사라고 판단을 하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맞습니다. 이 주차장의 바닥 균열은요, 올해 2월부터 발생을 했고 이미 한 차례 포장 공사도 시행했던 상황인데요. 아파트 주민들이 선정한 3명의 기술 자문위원들은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땅을 파면서 지하수가 유출이 돼서 집안 침하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광주시의 수차례 민원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또다시 주차장 바닥 균열이 생긴 거고요. 주민들은 현재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시 입장 어떻습니까? 네, 광주시 관계자는요, 지면이 기울어진 그 정도를 측정해보면 현재로선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피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고요. 기울어짐 수치는 앞으로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차장 바닥 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주민들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물 자체 또 지하철 공사 인접 건물들 전체에 대한 안전 진단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광주시와 담당 기관들이 신속하고 보다 안전하게 공사를 잘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책도 꼼꼼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탐구 생활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월간 본슐랭 가이드 시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예스 퀴즈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지금 정말 뜨겁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 반응이 와요. 네. 저기 어디냐, 가보고 싶다 이러면 저희도 뿌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예스 퀴즈존이 어디에 더 있는지 저희가 잘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많이 이용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맛은 기본이고 즐거움까지 있는 예스 퀴즈존을 소개해드립니다. 마음 놓고 먹일 수 있는 음식. 눈치 보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 예스 퀴즈존이라 행복해요.
빨간 커튼 사이로 보이는 바깥 풍경. 바깥 풍경과는 사뭇 다른 우아한 분위기의 실내. 여기 본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유기농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주로 오시는 고객층은 여성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있어요. 그저 분위기만으로 손님을 끌 수는 없는 법. 이곳의 인기 비결은 바로 꼼꼼하게 엄선한 유기농 식재료입니다. 제가 아이가 3명인데 세 아이를 키우면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 가족을 먹인다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가서 먹을 수 있는 바른 먹거리 식당을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 10년 전에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것을 먹이고 싶은 부모 마음. 하지만 유기농이면 가격이 좀 걱정되긴 하죠. 10년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가격 부분에서 고객님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오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트 메뉴를 구성하게 됐어요. 세트로 즐기면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 말씀. 1등급 이상의 한우 고기를 납품을 받고 그거를 4주 이상 저희가 냉장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릴 자국 선명한 두툼한 스테이크. 앞뒤로 먹음직스럽게 구워주고 3일간 정성 들여 만든 수제 스테이크 소스와 함께 세팅하면 한우 채끝 등심 스테이크 완성. 단호박 전부 다 저희가 손질해서 저희 구워서 나가고 있어요. 무화과 같은 경우도 불려서 커팅해서 같이 살짝 유기농 설탕과 버무려서 졸인 다음에 이제 토핑 재료로 쓰고 있고요. 유기농 통밀도우를 얇게 펴준 다음 치즈, 단호박, 무화과를 올리고 오븐에 구워주면 단호박 무화과 피자 나왔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아낌없이 넣은 샐러드. 메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손이 가네. 미안하지만 애들은 가라. 매콤한 명란 로제 파스타. 저희가 이렇게 특별한 점은 뭐냐면 돌판이 나와요. 그래서 뜨거운 한 100도 정도 좀 달궈진 돌 위에다가 스테이크 굽기는 미디움 레어 정도로 좀 덜 익힌 상태로 제공이 되는데 썰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익혀서 드실 수 있어요. 어른들은 살짝만 더, 아이들은 조금 더 익혀서 소스, 가니쉬와 함께 단호박의 건강한 단맛과 톡톡 씹히는 무화과의 식감이 매력적인 단호박 무화과 피자. 피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빵 부분을 잘 안 드세요. 근데 저희가 직접 우리밀로 만든 빵 부분은 그 파스타 소스에 찍어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명란 로제 파스타 소스나 아니 해물토마토 크림 소스에도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원래 가족들하고 자주 들리는 편인데요. 재료가 유기농 재료잖아요. 그래서 신선하기도 하고 맛도 너무 좋아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배불리 먹인 우리 아이들 소화를 책임질 키즈 카페와 엄마 아빠에게 자유 시간을 선사하는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한대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점수 따고 싶다면 이만한 곳이 없겠죠. 앞으로의 목표는 직접 야채나 버섯, 그 다음에 블루베리를 이번에 새롭게 좀 재배를 하고 있어요. 담양에서. 그런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신메뉴 개발이나 보다 질 좋은 재료로
메뉴들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어디지? 수영장인가? 펜션인가? 저희 카페는 아이들이 오면 다음에 다시 오자 그 확답을 받고 나가는 애들이 아주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내외부가 이렇게 넓다 보니까 애들이 뛰어다니고 막 좋아하라고 그래서 저 애들이 좋아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하다가 모래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트램플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기 싫어할 만하네요. 아이들 동반한 어른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3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대를 모두 만족시킬 만한 메뉴를 만드셨다는데요. 큼직한 대추의 씨를 일일이 발라주고 설탕, 꿀에 버무려 숙성시킨 대추청을 사용합니다. 3개월 정도 두면 이제 쓸 수 있는데요. 그거 2 그리고 대추 2 해가지고 2대 8로 했을 때 그 깊은 맛이 나요. 대추청과 생대추를 넣고 한번 끓여준 후 대추 과육을 으깨 진액만을 걸러내는데요. 진액을 한 번 더 고아야 수제 대추차가 완성됩니다. 제가 이제 어르신들의 생각하고 만들었더니 한번 그거 드시면 다음에 오시면 다른 거 보지 않고 무조건 대추차 그러시더라고요. 카페니까 커피도 신경 써서 준비했다고요. 진한 에스프레소에 부드러운 크림을 얹은 시그니처 커피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바삭한 크로플.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얹은 아이스크림 크로플이 진리죠. 어머, 걸쭉한 것 좀 봐. 이 정도면 약 아닌가요?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크로플도 먹어주고 음료와 디저트는 뒷전. 이곳저곳을 누비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역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밌고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많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어른도 아이도 그저 즐기면 되는 곳. 목표는 특별하게 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노는 거 보면 너무 평화로워서 평화로운 모습들을 제가 봐서 너무 좋고 베이커리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그것만 하면 제 눈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보통 잔디밭이나 이 실내 놀이터가 있는 식당이나 카페는 종종 봤거든요. 그런데 네. 수영장에, 바닥 분수에, 실내 놀이터에 이 정도면 거의 작은 놀이동산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만드는데도 공이 좀 들어갔겠지만 네. 관리하는 것도 힘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이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보수하고 또 아이들 지켜보는 그런 재미로 계속해서 이제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진심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유기농 패밀리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밀리 레스토랑은 특히나 기념일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유기농으로 더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소스나 드레싱까지도 유기농으로 직접 만드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집에서는 저렇게 못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은 좀 안 그렇죠. 좋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식당 가면 오히려 더 몸에 좋은 음식을 더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정보는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또 방송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또 적어주셨는지 오픈 채팅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면 손잡으는 할아버지께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죠. 모두가 좋아할 만한 공간입니다. 고기도 네. 유기농이에요. 아이들과 안심하고 먹어도 될 듯합니다. 정말 마음이 놓이는 식당인 것 같아요. 요즘 노키즈존이 많은데 아이들이랑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네. 이런 예스키즈존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 키우면서 먹거리가 가장 고민인데 유기농이라니 정말 믿고 먹을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야채들도 맛있게 조리하시니 맛있을 것 같아요 해주셨고요. 송정리에도 예스키즈존 카페 있는데 여기는 웰컴 키즈존이었어요. 와. 너무 좋습니다 하시면서. 네, 정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천국이죠. 네. 와, 눈도 즐겁고 맛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유기농 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네요. 네. 담양 카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다 있네요 하시면서 네. 주셨고요. 정성 가득한 배추차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유혹이라고. 네. 네, 부모님 모시고 진한 대추차 마시러 갈게요. 정말 3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자, 계속해서 남도 탐구 생활 오픈 채팅방 여러분 네. 들어오셔서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참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행 가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충남 부여로 여행 떠나보겠고요. 이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뽀송뽀송해지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부여로 함께 가보시죠. 부여 세도토마토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토마토가 익어가는 계절 부여에 가면 즐거운 일도 주렁주렁. 추억이 방울방울 쌓이는 부여로 떠나보시죠. 금강변에 자리한 부여군 세도면 토마토 재배가 처음으로 시작된 마을인데요. 지금도 전국 방울토마토 생산량의 6%를 차지하는 토마토 주산지입니다. 예쁘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와, 저기 네. 멀리서 봐도 이 빨간 토마토가 눈에 네네네. 확 들어오는데요? 네, 지금 토마토가 한참 익는 계절이라 지금 열심히 수확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부여에서 21년째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정택준 농부. 일조량이 좋은 봄엔 하룻밤 사이에도 토마토가 붉게 익기 때문에 요즘엔 휴일도 없이 토마토 수확하느라 바쁘다고 하십니다. 저희 세도는 1965년도부터 큰 토마토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1965년부터 지금 올해 59년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깊고 엄청난 노하우가 지금 담겨 있거든요. 세도 토마토 명성은 이미 소문난 지 오랜데요. 특히 봄에 수확하는 세도 방울토마토는 맛 좋기로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토마토 귀를 잡고 그리고 꺾어서 따시면 돼요. 눌러서. 일반 토마토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식감과 당도가 뛰어난 대추방울 토마토. 덕분에 토마토 익기 무섭게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많이 땄죠? 네. 우와. 리코펜 성분이 풍부해서 빛깔이 이렇게 붉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열심히 땄더니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아이, 물은 무슨 물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여기 이거 하나 드셔. 잘 익은 세도 방울토마토 드디어 맛을 봅니다. 어쩜 이렇게 과즙도 많고 당도도 높아요. 꿀맛이에요, 꿀맛. 부여 세도면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는 모두 380곳. 연간 2만여 톤의 방울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당일 수확한 토마토가 모이는 곳은 공동선별 출하장입니다. 우와, 토마토 진짜 많네요. 이게 다 토마토예요? 네, 여기서 그냥 공동 선별을 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출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 선별, 공동 출하 과정을 통해서 세도 토마토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농민들. 이런 노력 덕분에 세도 방울토마토는 2017년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았고요. 꾸준히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맛있게 익어가는 계절, 건강하게 자라 안전하게 유통되는 부여 세도 토마토. 만날 준비 되셨나요? 와, 선별부터 포장까지 진짜 꼼꼼하게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믿고 먹어도 되겠어요. 네, 맛있는 부여 토마토 드시고 모두들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챙기겠습니다. 네. 세도 토마토를 탐구하고 부여 읍내로 달려왔습니다. 소문 들으니까 가는 날이 장날. 오늘이 부여 5일장 서는 날이더라고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부여시장 광장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부여시장은 처음 와봤는데 그래요? 분위기가 아담하니 되게 정겹네요, 시장이. 그러죠. 저희 부여시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5일하고 10일마다 장이 섭니다. 1916년 개장에 어느새 1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부여시장. 5일장 서는 날이면 부여를 대표하는 특산물부터 싱싱한 제철 먹거리가 시장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한 세기 넘게 자리를 지켜온 전통시장이다 보니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은데요. 요새 식구도 시장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진 것 같죠? 가족이 다 같이 장 보시는 모습이 되게 정겨운데요, 보기가? 네. 옛날에 엄마 손잡고 나왔던 시장에 제가 또 아이를 손잡고 나오니까 기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시장 나오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아요. 부여를 대표하는 또 다른 농산물, 이맘때 표고버섯 향도 좋습니다. 와, 향 진짜 진해요.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구경은 비가 와도 즐겁더라고요. 우와, 힘 좋다. 궂은 날씨에도 북적이는 부여시장 광장. 밤이 되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데요. 시장에 보니까 위에 이렇게 조명도 달려있고 뭐 달이랑 별도 있고요. 다른 시장에는 좀 특별한 게 많네요. 봄이 되면 달밤 야시장을 하고 있어요. 백마강에 봄바람 불기 시작하면 왁자지껄 야시장이 열립니다. 개장과 동시에 문전성시를 이룬 백마강 달밤 야시장. 부여의 인기 명소로 꼽힐만 합니다. 맛있는 냄새. 여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주인공이 너였구나. 와, 너무 맛있겠다. 장 서는 날이면 부여 중앙시장 골목엔 고소한 빵 냄새도 가득합니다. 부여쌀로 만든 다양한 디저트가 탐구대장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쌀 소금빵부터 쌀 샌드위치까지 전국의 빵손이 여러분, 지금부터 시선 집중입니다. 사장님, 쌀쌀한데요? 네, 저희가 쌀쌀하지만 그래서 맛과 영양이 아주 풍부해요. 부모님이 농사지은 쌀을 이용해 날마다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밥맛 좋기로 소문난 부여쌀. 쌀로 만든 디저트도 맛이 좋을까요? 빵이라 하면요. 이 응당 이 밀가루가 좀 들어가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쌀빵은 좀 달라요. 한번 드셔보세요. 쌀가루로 반죽한 소금빵부터 탐구합니다. 아니, 퍽퍽한 맛이 전혀 없고 훨씬 쫄깃쫄깃한데요? 그럼요. 쌀가루는 밀가루보다 좀 더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부여 쌀과 부여 알밤이 만났습니다. 알밤을 품은 쌀 마들렌 맛은 어떨까요? 와, 진짜 부드러워요. 쌀가루로 만든 케이크도 쌀 특유의 단맛과 촉촉함이 살아있고요. 진짜 맛있다. 어디 빵뿐인가요? 젤라또와 커피 위에 올린 크림에도 쌀 알갱이가 고소하게 씹히더라고요. 왜 우리 보통 밀가루빵은 많이 먹으면 정말로 속이 부대끼잖아요. 이 쌀빵은 안 그런가요? 쌀빵은 밀가루보다 확실히 그런 게 좀 떨어져요. 그래요? 그럼 저 이거 다 먹고 갈게요. 아, 네, 그러세요. 5월이 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부여의 명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향산 중턱에 자리한 사찰 미암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색연등이 고향 탐구대장을 반겨줍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비 오는 산사가 되게 운치 있어요. 네, 저희 미암사는 대체 모왕 때 관륵스님의 창건한 유서 깊은 절입니다. 어쩐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거대한 바위가 저를 먼저 반겨주네요. 예, 바로 저게 쌀바위라고 하는데요.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 쌀바위입니다. 쌀바위엔 오래된 전설이 서려 있습니다. 대를 이을 손자를 얻기 위해 불공을 들이던 노파.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쌀 3톨을 바위에 심으라고 말했지만 욕심 많은 노파는 구멍을 크게 팠죠. 결국
바위에선 핏물만 흐르게 됐고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는 교훈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와, 부처님이 누워 계시는데요. 아니, 누워 계신 걸 떠나서 엄청 커요. 쌀바위만큼이나 흥미로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길이 30m, 높이 7m의 와불. 석가모니가 열반하는 모습을 본따 만든 불상인데요. 산 중턱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와불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 발엔 16,000자의 법륜도 새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 참배를 드리고 족상을 만지고 가면은 소원을 많이 이룰 수 있습니다. 진짜요? 소원이요? 여러분도 마음 어지러운 날 미암사 와불 앞에 서서 무거운 고민은 내려놓고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쯤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여 세도토마토가 맛있게 익어갑니다. 제철 토마토로 건강도 챙기시고요. 부여에선 밤늦도록 시장 구경도 놓치지 마세요. 발길 닿는 곳마다 추억이 방울방울 쌓이는 고장. 이번 주말엔 부여로 떠나보세요. 따사로운 햇살 아래 묵은 때를 쫙 벗겨내고 상쾌한 바람에 나부끼는 빨래를 보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데요. 이런 순백의 마음으로 빨래 봉사를 선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온정을 나누는 온정 나눔 세탁소 활동을 만나봅니다. 햇볕이 유독 싱그러운 어느 날, 따스한 날씨에 걸맞게 훈훈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횡성군 안흥면을 찾았습니다. 가천리 마을회관 앞, 마을 잔치라도 열리나 했더니 웬 세탁 차량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온 마을이 다 모여서 세탁하는 날인가요? 뒤에 이불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우리 절이 여기 가천이 저희 마을에 세탁하는 날입니다. 세탁이요? 빨래? 예, 이불 빨래. 겨우내 묵혀뒀던 이불 빨래 더미가 눈에 띄었는데요. 여기 이불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커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빨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보다 젊은 우리 봉사 단체, 그리고 우리 저 새마을에 이런 데서 이제 같이 나와가지고 이런 저기 도움을 우리가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날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빨래하기 참 좋은 날이네요. 예, 이불도 뽀송뽀송 깨끗하게 해가지고 저희 빨래하는 저희들도 기분이 좋죠. 횡성군에서는 온정나눔 세탁소 사업으로 횡성군 구계읍면 지역마을회관과 경로당 어르신들, 행정복지센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이동세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옷 하고 보니까 우리 색깔하고 똑같네요. 이미 잡혔는데요. 가시죠. 옷 색깔까지 초록으로 맞춰 입고 흔쾌히 일일 일꾼으로 세탁 봉사에 나섰는데요.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어요? 빨래할 거 많으세요? 이건 내놓은 거예요. 이만큼? 예. 깨끗이 빨아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이게 빨아주셔서. 세탁할 이불을 한가득 안고 옮겨보는데 아니 왜 이렇게 심한 거 쓰셔? 아니 어르신이 이불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이따가 저기 밥 많이 드셔야 돼요. 그 무게만큼이나 뿌듯함도 큰 거겠죠. 진짜 많이 내놓으셨네. 오. 어떠세요? 이렇게 봉사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좋아요. 빨면 빨래 깨끗해지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겨울 빨래들이 많잖아요. 다 말려서 갖다 드리면은 보관했다 또 올 겨울에 또 돌아오시면 따뜻하게 덮으시니까 감기 안 걸리시게. 우리 회장님이 말씀은 잘 안 하시는데 봉사는 진짜 열심히 잘하세요. 진짜 빨래 봉사가 이렇게 좋은 거였네요. 네, 그럼 네. 제가 뭘 또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 정리할 것도 있고 할 일이 있어요? 네네네. 이것저것 할 일이 많으니까 일단 와보세요. 일단 또 가봐요. 또 잡혔어. 또 잡혔어. 세탁 봉사는 고대도 웃음꽃이 한아름 핀 가운데 본격적으로 이불 빨래 봉사를 시작하는데요.
숙련된 손길로 차례차례 세제를 넣고 빨래를 돌리면 겨우내 묵혀뒀던 이불들이 세탁기 안에서 깨끗하게 때를 벗게 되죠. 근데 아무리 좋은 세탁기가 있어도 오늘 빨래량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4시까지는 해야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거의 하루 종일 걸리네요. 봄에는 큰 이불들이 많이 나와서 좀 늦어요. 아, 예. 그럼 혹시 선생님 집에서도 이불 빨래 해주시나요? 지금은 옷 빨거릴 땐 세탁기 세제랑 그런 걸 제가 돌려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꼬라리까지는 주면 집사람이 널죠. 아, 봉사만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더니 집에서도 열심히 해주시네요. 아, 예. 비록 그 옛날 빨래터에서 서로 담소를 나누며 빨래를 하던 시절은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시골 마을의 정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온정 나눔 세탁소의 활동이 옹기종기 모여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온정 넘치는 빨래터인 셈이죠. 따스한 햇볕에 뽀송뽀송 말린 빨래만큼이나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빨래 봉사를 이어갑니다. 냄새도 좋아요. 아니 어머니 이렇게 빨래 된 거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혹시 집안일 할 때도 빨래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예, 빨래 하는 거 좋아해요. 빨래가 왜 좋으세요? 네? 해고 나면 향기가 좋잖아요. 깨끗해지고? 깨끗해지고. 오늘 진짜 빨래하기 좋은 날이잖아요. 예, 날씨도 너무 좋죠. 그런데 어머니 집에 빨래는 하고 오셨어요? 이게 내 빨래예요. 우리 노인네 할머니 거. 아, 이거 오셨어요. 우리 이웃이 다 내 가족이고 옆집이 내 친구인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서는 이웃들의 한숨과 웃음, 눈물과 기쁨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만큼 서로의 집 사정도 모두 알 정도로 가까워 세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마당까지 세탁물을 가져가 널어주기도 한다는데요. 열심히 때 빼고 곽낸 이불 빨래를 안고 어르신 집에 직접 널어드렸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겐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니 이 마을은 어찌나 인심이 좋은지 빨래도 다 맞춤형 서비스네요. 찾아가서 이렇게 널어주기까지 하시고. 할머니들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어떨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세탁 봉사는 전문이지만 방송은 아직 어색하네요. 이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집까지 가지고 와서 널어드려요 저희들이. 네. 아니 근데 이게 집주인이 없는데도 막 이불을 가져가고 빨래를 해서 널어놓고 그래도 다 믿고 맡기시나 봐요. 네네. 동네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 이제 알고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거죠 뭐. 오, 서로 다 엄마, 딸 이런 사이신 거예요? 친구 엄마세요 그리고. 아 실제로? 예. 그러니까 엄마의 빨래, 이불 빨래를 해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더 봉사하시는 거겠네요. 네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새하얀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작은 시골 마을. 행성에선 오늘도 온정 넘치는 사람들이 이웃의 안위를 묻고 사랑 넘치는 빨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빨래 봉사 현장을 함께 하면서요.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기분 좋고 또 행복한 정을 가득 느끼고 갑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빨래는 사랑입니다. 빨래 끝! 네,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불 빨래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해주시면 네.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들고 특히나 이제 집주마다 좀 찾아가면서 어르신들 좀 이렇게 문안 인사도 좀 드릴 수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의 오픈 채팅 어떤 글이 또 올라왔는지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여의 대표작물 방울토마토가 탐스럽다고 하셨고, 네. 예, 부여에 가면 맛있어 부여. 네, 요즘 스테비아 토마토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방울토마토 나왔네요.
간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먹어요 해주셨네요. 네, 몸에 토마토 좋잖아요. 많이 네. 또 간식으로 드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핑거푸드로 좋고 또 바쁠 때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하시면서 방울토마토 많이 드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마리네이드를 토마토로 또 만드셨나 봐요. 계속 손이 가서 너무 맛있어요. 조만간 또 만들 거예요 해주셨네요. 네, 부여에 가봐야 되겠네요. 남자 탐구 생활 보면 해야 될 곳,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아지는데 조만간 전국 탐구 생활로 하기로. 네, 어르신들에게 이불 빨래 큰 행사인데 그렇지. 저렇게 자원봉사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봉사자님들 화이팅 응원 보내주셨고요. 네, 시골 동네마다 어르신들 이불 빨래 해주시는 거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셨고요. 네. 어르신들 그 이불 세탁이 정말 힘든데 네. 좋은 봉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염색 봉사해드리고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해주셨네요. 너무 좋은 일 하십니다. 네, 이동 세탁 서비스 괜찮네요. 관내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복지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네, 선한 영향력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덕분에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네, 이 봉사하신 분들이 네. 천사입니다. 정말요. 예, 저희도 인정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좀 봐볼까요? 배움은 뭐 끝이 없다 이렇게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아까 그 청춘학교 네. 이런 것도 좋았고. 아, 또 오늘 날씨에 대한 이야기. 아침 낮으로 온도차가 지금 10도 이상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죠. 감기 걸리셨다고 하는데 정말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향토 기업을 살리자는 것이라고 네. 하시면서 그 향토 기업 제품 좀 쓰자고 얘기도 해주셨고요. 네네. 청춘학교에 대해서 배움은 끝이 없는 법. 만학도들을 위한 청춘학교 멋지네요 해주셨네요. 네, 저희 할머니도 광주 청춘학교 입학했어요. 젊어진 기분이라고 합니다. 하시면서 직접 들어가신 분이 지금 계시네요. 네, 많이 응원을 해드려야겠어요. 네. 60대, 70대 어르신 학생들 응원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광주 청춘학교 개교로 어르신들의 배움의 문이 열린 좋은 정책이네요 해주셨네요. 그리고 아는 90대 할머니께서 입학을 하셨다고. 우와. 작은 선물 드렸더니 감사했다고. 와, 정말 예. 대단하세요. 네. 청춘학교 듣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배우시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친정아버지도 실버교육원에 다니셨는데 졸업하셨다고 자랑하시면서 기념으로 받으신 컵을 주셔서 네.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야, 뿌듯하시겠습니다. 예. 정말 꽤 많네요, 주변에요. 맞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청 야외마당에 송가인이 온대요라는 또 소식도 알려주셨네요. 그 노래 시민 노래 경연대회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네, 마지막에는 이제 송가인 씨 오신다고 했는데 플래카드 받습니다. 많이 또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채팅 보내주셨고요. 상품 당첨되신 분들 자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역의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요, 더 가까운 우리 지역의 소식을 여러분께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주 MBC 남도 탐구생활 내일 뵙겠습니다.